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시장에 전운이 감돈다는 이야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위아래로 흔들었다가 강보합선으로 마감했지만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미국 지수가 조정을 보인 동안에도 계속 강세를 보였고 또 유럽 증시도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세가 연속적일 수 없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가를 제법 세게 갭 다운을 시켜서 출발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외가격 풋옵션들이 모두 고평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 풋옵션을 매수하기가 참 부담스럽게 되죠. 외국인들은 선물을 강하게 사들어가면서 오전 고점을 만들 때까지 무려 7천억 넘게 매수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는 투기적 매수였다고 보지만 현물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제법 의미 있는 현물 매수를 한 것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가 계속 밀리면서 인덱스 내 비중 조절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차익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자 그동안의 비중이 낮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시장을 받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옵션 시장에서는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서 그런지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양옵션을 매수하고 반대로 개인은 양매도를 이틀째 쌓아나갔습니다. 저는 시장이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또 아래쪽으로는 많이 열려있다고 보는데 개인들은 위아래 모두 제한적으로 보거나 또는 소폭 상승 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 야간 옵션이 프리미엄 감소를 고려하면 개인들이 이틀 연속 시장을 잘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 지금 하락 추세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화요일 시장은 한 번쯤 들어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만약 시장이 갭 상승을 해서 콜옵션 고평가가 나타난다면 바로 변동성 매도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야간 옵션이 마감처럼 선물이 갭 상승 출발할 경우 선물 매도보다는 외곽 콜옵션, 특히 420 이상의 콜옵션을 매도한 전략이 유리해 보이며 풋옵션 매수는 기존 보유분은 그대로 홀드하고 오후장에나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루 종일 이 410선에서 시장이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저항이 아닌 미결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이 됐던 시장이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적절한 가격에서 포지션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중에 시장이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화요일 시장은 강보합 출발한 다음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전일이 양봉을 모두 아래로 감싸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하락 지속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강보합 출발 이후 위로 바로 당기게 되면 시장은 또 위로 열리게 됩니다. 다만 위로 또 열린다 하더라도 420을 간다거나 하진 않겠죠. 특히 어제 홍콩 시장 등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 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홍콩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다른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물을 당길 때 시장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었죠. 개인이 거의 5천억 가까운 선물 매도를 쌓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화요일날 시장이 아래로 밀리게 될 경우 개인이 선물 매도로 환매하면서 급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환매를 보이면서 상승을 촉진시키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월물 초라 이 옵션 시장의 흐름보다는 선물 시장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독일 중심으로 제법 큰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변동성 감소의 차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유럽 지수 선물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또 본장 시작한 것이 이미 갭 상승으로 출발한 뒤 추가로 커버링이 빠르게 나오면서 오전장에 이미 고점을 기록하고 또 한동안 횡보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상승폭을 반납했고 또 스위스 증시는 0.5%밖에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락장 중에서의 변동성 축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도 조용했고 또 채권 시장도 조용했고 통화 시장도 조용했는데
물론 이 장 초반에 그 ECB의 그 이사벨 슈나벨 집행이사가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 우려를 언급한 거죠. 그러자 이제 유로화가 1.18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본장 들어와서는 전부 다 회복을 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서 마감했고요. 또 구리는 지난주 금요일 이 4.44% 땡긴 것이 좀 오버 액션이었다고 생각한 건지 유럽 세션 들어와서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나이맥스 세션 들어와서는 바로 마이너스 2%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톤당 9,500달러 선을 지키는 것, 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은 허리케인 이슈로 아시아 세션에서 또 70달러 넘긴 다음 유럽 세션 초반에서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또 미국 세션 이후에는 나름 눌림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1%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은 뭐 증시부터 채권, 통화, 커머디티 모두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그냥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이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해서 뭐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본장 시작 전에 이미 유럽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꽤 많은 상승을 한지라 보통 상승장인 경우에는 미국 본장 시작하자마자 지수 선물이 이렇게 올라 있으면 추가로 오버액션을 보이면서 상승하기 마련인데 시장이 색깔이 바뀌었죠. 특히 나스닥 선물 이 본장 시작하고 나서 3분도 못 견디고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전일 저점도 모조리 깨서 이거 21선 깨고 뭐 폭락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는데 다행히도 이 변동성이 워낙 죽어 있어서 그런지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본장 개장 후 1시간 만에 기록한 이 15,350선이 사실상 그냥 오늘이 장중의 지지선 정도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질이 좋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하락한 거 0.5%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고점 대비로 즉 갭 상승에서 현물이 음봉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니고 또 새벽 4시에 그 신저가를 깨려는 흐름이 약간 페이크로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다지만 나스닥은 또 전일 종가 이상으로는 오르진 못했죠. 그리고 금융주의 반등으로 다우지수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서 시장이 오른 건데 그마저도 이 장 초반이 상승분까지 올려놓는 정도의 상승이었지 뭐 장대 양봉으로 끝까지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또 개별 종목에서 보면 오늘 모더나가 6%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얘기로는 뭐 세 번째 부스터샷은 오버라는 뭐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적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가 망가지기 시작할 때 넷플릭스 그 모더나는 나름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젠 못 버티고 이제 차익 실현 나온 거죠.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버거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넷플릭스가 있는데 오늘 넷플릭스가 음봉을 맞은 것도 같은 맥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8월 25일 이후 넷플릭스가 굉장히 뭐 거침없는 상승을 했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 처음 음봉을 맞더니 금요일은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이젠 쉬어가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상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상승했지만 금요일이 그 음봉에 갇힌 작은 도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면 그냥 빅테크들 모두가 좀 버거워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위아래 꼬리가 제법 크게 달린 도지가 나왔는데 현물은 아래 꼬리 달린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응이 되게 쉬워져요. 화요일날 미국 시장 그 CPI 발표가 있는데 시장이 오전에 전일이 고점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돌파니까 매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종가에 다시 매도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시장이 바로 내려간다? 그럼 기존 포지션 그대로 매도를 갖고 있되 21선을 다시 깬다? 그럼 거기서 그냥 매도를 추가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이건 시장이 하락한다는 전제의 대응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뭐 야간 선물을 따지면 1포인트 넘는 갭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옵션 가격이 생각보다 죽지 않고 있어서 푸드 옵션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지만 어제 하루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변동성을 죽여놓은 걸 생각하면 오늘은 푼 매수를 뭐 신규로 오전부터 늘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갭 상승이 크게 나온다 싶으면 이 콜 매도를 쌓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가 대응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장중에 시장이 횡보기에 들어서면 다시 풋매수를 늘릴 생각인데 풋매수는 가급적이면 오후장에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풋매수는 당연히 홀딩이 가죠. 그리고
콜 매도를 한다면 420콜 매도할 생각인데, 근데 이제 시장이 갭상승하고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올라가는 뭐 상승장에 내가 콜 매도를 미리 얻어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추석 전에, 아니 추석 직후에 뭐 종합주가 지수 3200으로 갭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에 베팅한 것이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을 고려하면 지금 잔존일이 그때 기준으로 한 25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 하락분까지 고려하면 콜 420은 만약에 등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3.8포인트에서 한 4.4포인트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3.8포인트라고 하면 지금 잔존일 거래일이 남은 게 그 연휴 직전까지 지금 화, 수, 목, 금 4거래일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거래일 동안 저는 선물 지수가 420에 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버나잇 리스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들고 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의 그 거래일에 이거는 3.8에서 4.4포인트 이상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콜옵션 420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대 이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시장이 3200포인트에 가게 되면 제가 매수한 그 405포인트는 휴지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시장을 잘못 봤으니까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 리스크 리워드 관점에서 콜 매도를 좋은 가격에 싸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은 여전히 나스닥 매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미국 본장에서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면 저는 오후장 혹은 종가의 매도를 추가하고, 반대로 이 본장 시작 전에 혹은 이 본장 시작 후 매도가 빠르게 들어와서 21선 하회한다. 그러면 21선에라도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추격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포지션 잡을 만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